Kingfish Ace is a agile combat employment exercise. It actually was developed 2030년 동아시아 전역에 비상 사이렌이 울립니다.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 해협, 아시아의 심장이 마치 전쟁의 북소리에 맞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한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미 국방부의 위탁을 받아 작성한 가디언 타이거라는 도상훈련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이 훈련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매우 치밀하고 극한 상황까지 가정한 긴밀의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하며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는 위협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상훈련, 그 의미와 중요성. 도상훈련은 전쟁이나 비상 상황에서 실제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지도와 자료, 시뮬레이션, 컴퓨터 모델 등을 활용해 가상의 전투 상황을 연출하는 훈련 방식입니다. 미군과 미국 정부는 도상훈련을 통해 다양한 전쟁 시나리오를 시험하고 미리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이번 가디언 타이거 도상훈련은 특별히 2030년을 가정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면전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현실 가능성에 무게를 둔 시뮬레이션입니다. 따라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긴밀의 전쟁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배경 왜 2030년인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30년은 여러 이유로 군사적 긴장이 극대화되는 시점입니다. 첫째, 중국은 지난 수년간 대만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봉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둘째, 대만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강화와 군사력 증강을 통해 사실상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굳히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셋째, 미국과 동맹국들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며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맞물려 대만 해협의 긴장이 폭발 직전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의 완전한 독립 성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특별군사 행동을 개시하는 순간이 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전쟁 발발과 중국의 초기 공격. 중국은 항공모함 전단, 상륙함, 잠수함, 미사일 부대 등 모든 해상 및 공중 전력을 총동원해 대만 해협에 진입합니다. 동부정부의 육해공 전력은 이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단기간 내에 대만을 제압하는 데 집중합니다. 전쟁 초기, 중국은 고강도 미사일 공격으로 타이베이, 가오슝, 타오이안 공항 등 전략적 중요 거점들을 타격합니다. 그 목표는 대만의 지휘 통제 능력과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켜 조기 항복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대만군은 견고한 방어선과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저항을 펼칩니다. 특히 미국이 대만과 비공식적으로 군사정보를 교환하며 지원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조기에 감지됩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개입, 중국의 군사 행동이 시작되자 미국은 인도태평양 내 주요 거점에 주둔한 군사력을 즉시 가동합니다. 주일미군, 괌, 필리핀에 배치된 전력이 속속 대만 인근으로 이동하며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가 대만 방어에 투입되어 중국 해군과 공군의 움직임을 견제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맞서 주일미군 기지에 대한 선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합니다. 요코스카 해군기지, 가데나 공군기지, 미사와 기지가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일본 열도도 전면전에 휘말립니다. 한편 미국은 태평양 작전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한반도에 비축된 M1 전차,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 각종 탄약과 유류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중국의 전략적 모험과 위기 고조. 중국은 초기 공격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자 핵심 전략무기인 극궤도 폭격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 무기는 남극을 경유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미국의 대공 방어망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즉각 핵 대응 경계태세인 데프콘 2로 격상시키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핵 전략 무기 사용에 강력히 반발하며 긴급 외교회담이 추진되지만 이미 전선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한미연합군의 전력이 태평양으로 집중된 틈을 노리고
저위력 핵 공격을 감행합니다. 청주, 오산, 군산 등 한국 내 공군 기지들이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한반도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보복 핵타격을 심각하게 검토하며 핵 확전 위기가 현실화됩니다. 전쟁의 확산과 국제 경제 위기, 대만 해협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진 전쟁은 일본, 남중국해, 동중국해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해상 물류가 차단되고 글로벌 무역이 마비되면서 국제 경제는 급격히 붕괴 위기에 직면합니다. 세계 주요 증시는 폭락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수백만 명에 달하며 난민 사태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국제연합과 주요 강대국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지만 군사 충돌의 파괴력에 압도되어 효과적인 대응을 내놓지 못합니다. 시나리오 결말과 교훈, 가디언 타이거, 도상훈련의 최종 결론은 명확한 승리자 없는 파국으로 마무리됩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핵무기 사용의 임계점에 도달하며 전쟁은 전면적 핵 확전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동아시아는 불타는 전쟁터가 되고 세계 질서는 심각한 혼란과 불확실성에 빠집니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전쟁을 막기 위한 준비와 전략적 억제의 중요성을 절실히 일깨워줍니다. 외교와 군사, 국민 안전에 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2030년 중국 대만 침공 도상훈련 시나리오는 단순한 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 정부와 국방부가 심층 분석한 현실적인 근미래 전쟁의 청사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는 동북아 전략의 중심이며 전쟁 시나리오에서 핵심 변수로 항상 등장합니다. 2030년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외교, 안보 정책, 그리고 국민 의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결정적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깊이 인식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진핑의 대만 침공 시도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제 질서를 짓밟으려는 오만한 폭주입니다. 대만은 독립된 주권 국가이며 그들의 선택은 결코 총칼이나 위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고 무력을 앞세워 역사를 되돌리려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시진핑이 착각하지 않으면 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며 세계는 더 이상 이런 제국주의적 발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침공을 강행한다면 그날은 곧 중국 체제가 외교적 고립과 내부 균열로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할 현실입니다. 그 시작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입니다.